2020년 8월 28일 후쿠오카현의 쇼핑몰 마크이즈 후쿠오카 모모치에서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누군가에게 흉기로 공격당한 것인데요. 다행히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체포된 인물은 15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요? 대부분의 소년범죄 사건이 그러하듯 이 사건 역시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여기서부턴 편의상 범인의 이름을 A로 지칭하겠습니다. 카고시마현 사츠마반도 출신인 그는 누나와 형이 한 명씩 있었고 3살 무렵 받은 건강진단 때부터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격적인 문제란 바로 폭력성이었는데요. 그는 어린이집을 다니던 시절부터 주변 아동을 폭행하거나 선생님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애가 때려봤자 뭘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생님의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고 하니 도구를 사용한 폭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2012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여전히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물론 목을 조르거나 선생님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 성향이 나아지긴커녕 더 악화된 상태였죠. 당시 그의 담임 선생님에 따르면 A의 어머니는 가산한 육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장녀는 아꼈지만 다른 2명의 형제는 손을 놓고 있었다. 라는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A의 폭력적인 성향은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그의 가정환경 역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당시 A의 아버지는 걸핏하면 A의 형인 B군을 때리곤 했고 형인 B는 분풀이로 A를 발로 걷어차거나 비비탄 총을 쏘는 등 괴롭히기 일쑤였죠. 게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생이었음에도 남이 빤히 쳐다보건 말건 자위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편 그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무렵 A의 부모님이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A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의 어머니는 그를 아동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여기서도 다른 환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물론 직원에게 골절상을 입히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했기에 결국 아동심리치료시설이나 자립지원시설 등을 전전하게 되었죠. 2018년 무렵 그는 국립치료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 행동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치료시설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는 것은 물론 소화기로 창문을 깨는 등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결국 2019년 중학교 1학년이 되자 곧장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었죠. 당시 그는 소년원과 보호시설에서 시간을 보낸 후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정해져 있었으나 그의 어머니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결국 A는 2020년 8월 가석방 이후 후쿠오카현의 한 갱생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소 다음 날인 8월 27일 A는 시설에서 탈출했습니다. 당시 A는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도중 편의점에서 우연히 한 젊은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A는 이 남성에게 돈이 없어요. 잘 곳이 필요해요. 라며 재워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사실 처음 보는 소년을 집에서 재운다는 게 꺼려지긴 하죠. 다만 이 남성은 A가 불쌍하다 생각했는지 A에게 3,000엔을 건네줬다고 하는데요. 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3,000엔으로 뭘 할 것 같으신가요? 저라면 PC방 같은 넷카페에서 하룻밤 지내거나 뭔가 먹을 것을 살 것 같은데 A는 달랐습니다. 그가 3,000엔으로 구매한 것은 콘돔이었죠. 당시 A는 성적 욕구에 가득 차 있었고 적당한 여자를 찾아서 욕구를 해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인데요. 아침 7시 무렵 A는 버스를 타고 후쿠오카의 시내로 이동했지만 버스비와 더불어 콘돔을 사느라 돈을 다 썼기에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A는 누군가를 덮쳐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선 협박용 도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2자루의 시카를 몰래 훔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후쿠오카의 쇼핑몰 중 하나인 마크이즈 후쿠오카 모모치라는 곳에서 젊은 여성 2명이 사이좋게 걷는 모습을 목격하는데요. A는 이 중 한 명을 덮칠 계획으로 이들을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반 무렵 두 여성은 쇼핑몰의 화장실로 향했고 A는 칼을 꺼내든 뒤 여자 화장실에 난입했습니다.
당시 두 여성 중 한 명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세면대 앞에 서 있던 도중 뒤따라온 A와 마주쳤죠. 이 여성은 당시 21살이었던 요시마츠 미사토 씨로 그녀는 흉기를 든 A의 손목을 잡으며 자수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하지만 A는 자기가 바보 취급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격분, 흉기로 그녀의 왼쪽 가슴과 목 등을 10수회에 걸쳐 공격했습니다. 이후 그는 미리 준비한 다른 한 자루의 시카를 손에 쥔 채 쇼핑몰 1층을 여기저기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소년이 흉기를 든 채 걷는 모습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악랄하게도 A는 건물 1층을 방황하던 와중 도망칠 때 방패로 써먹기 위해 6살짜리 아이를 습격, 위에 올라탄 뒤 흉기로 아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마침 쉬는 날이라 우연히 쇼핑몰을 방문했던 한 소방대원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그는 몸을 날려 A를 아이에게서 떨어뜨린 후 경비원들과 합세 그를 제압했습니다. 한편 여자 화장실에서 공격당했던 요시마츠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발견 당시 이미 출혈이 너무 심했던 탓에 결국 안타깝게도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를 총도법 위반으로 체포한 후 살인, 폭행 등의 죄목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는 성적인 목적으로 미행했다, 죽일 생각으로 찔렀다, 협박을 위해 흉기를 구매했다 등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검찰은 그의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 A에겐 형사책임 능력이 있었기에 2021년 1월 28일 A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A는 15세였기에 소년범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A는 재판에서 정말 양심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당시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콘돔을 구매했는가? 라고 묻자 성적인 목적이었다, 성욕이 끌어올랐다 라고 대답했지만 정작 재판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 성적인 목적이었다고 둘러댔을 뿐이에요 라며 과거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선 협박을 위해 시카를 훔쳤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재판에선 배가 너무 고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구입했다 라며 또 과거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죠.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기엔 편의점에서 남자에게 받은 3,000엔으로 먹을 것이 아닌 콘돔을 구입했던 데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시카를 훔쳤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를 미행할 이유 역시도 설명할 수 없었죠. 이렇듯 A의 행동과 법정 진술에는 여러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6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 변호 측은 A는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형벌로 인해 장기간 복역하게 된다면 훗날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형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며 보호관찰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분명한 것은 범인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시카를 훔친 후 여성을 미행했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소년원에서 가석방되자마자 또 사건을 일으켰으며 갱생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중범죄를 일으킨 시점에서 보호관찰의 허용 범위를 넘었다 라며 징역 10년에서 15년의 부정기형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A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의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전할 사죄의 말이 있나요? 라고 묻자 A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히 없어요. 이를 보다 못한 재판장은 A에게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살해당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묻자 A는 바로 복수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그렇다면 소중한 사람이 살해당한 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재차 묻자 A는 그거랑 이거는 달라서 아무 생각 없는데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족에게 제출했던 사과문에 대해 묻자 A는 본심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다 라며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묻지마 살인류의 잔혹한 범행으로 범행 이후 2년이나 지난 후에도 반성과 사죄의 자세가 없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설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부정기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판결 이후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 도중 범인을 쭉 봤지만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죽이고 싶습니다. 판결 이후 검찰과 변호 측은 각기 항소하지 않았고 2022년 8월 8일 A의 형이 확정됩니다.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부정기형이라면 대략 2030년 이후엔 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여러분은 이 A라는 소년 갱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사였습니다.